자, 2차 방정식을 풀 건데, 일단 근해 공식을 못 외운 사람들, 여기 보세요, 다.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은 빵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얘를 문제를 풀 때 인수분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이때 이제 근해 공식을 쓰는 거야. 짝쓰기 때문에 이제 짝의 근해 공식을 써도 되는데, 아직 너네들 설명 안 한 애들도 있지만, 근데 그 근해 공식을 유도하는 것 자체가 어떤 과정이었어? 그렇죠.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서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한 거였단 말이야. 그죠? 그럼 그냥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 몇 개 외우라고 한 거 있잖아. 1대 4네 1대 4대 4가 필요한 거야. 그럼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필요하다니까? 근데 원래 있던 놈이 마이너스 1이고 내가 요 놈을 더했으니까 요 놈을 다시 빼주면 되잖아. 그럼 요 놈은 지금부터 뭐라고 하겠고? 완전 제곱식이라고 얘기를 하겠고, x-2의 완전 제곱. 나머지 마이너스 5는 이항하면 되죠? 너는 5예요, 이렇게. 그지?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계산을 때린다, 이제? 뭘 때리냐? 또 전개하면 이제 한자잖아. 그치. x-2는 얼마입니다? 풀마 루트 5입니다. 이항하세요. x는 2 풀마 루트 5입니다. 사실 이제 하다 보면 요 과정도 생략이 돼야죠. 여기서 그냥 x는 너의 부호 바꿔서 2 프라마이너 루트 5입니다. 이렇게 바로 가야죠. 됐어요? 됐어? 다음 근해 공식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프라마이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근해 공식 적으라 할 때 사실 이것만 적으면 되는 게 아니고 A가 뭔지 B가 뭔지를 나타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근해 공식이 이렇게 된다라고 해줘야 돼. 그리고 백지에서는 사실상 너를 이렇게 정리하는 그 과정을 똑같은 과정으로 하면 돼요, 그냥.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근해 공식을 외우라고 하는 거기도 하고, 여기서 이제 나중에 함수로 가게 되면 우리 2차 함수로 어쨌든 넘어갈 거잖아? 기말고사 시험범위야, 2차 함수까지. 거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결국엔 여기에서 있는 의미가 추계 방정식에 대한 의미도 있고 판별식에 대한 의미도 있고 있단 말이야. 자, 그럼 이번엔 또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거는 백지까지는 아니고 알아는 두세요. 요놈아하고 서로 다른 부호일 때. 서다부라고 해야 되는데 서부를 썼네. 정리가 안 돼. 서로 다른 부호일 때. A랑 C랑 서로 다른 부호일 때야. 잘 봐. 우리 요노마를 뭐라고 부르기로 했지? 판별식이라 그랬지. 판별식. 그러면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잘 보세요. B는 어떤 수가 되던 간에 실수잖아. 그치? 실수를 제곱하면 항상 0. 그치.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대화가 조금씩 돼야 돼요, 지금. 나랑 대화가 되자고. 실수를 제곱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것도 외워두셔야 되는 거지. 자, 다음. 부호가 서로 뭐 하다 그랬지? 다른 부호일 때라 그랬잖아. 그럼 얘는 음수야, 양수야? 음수지, 음수? 서로 다른 부호니까? 근데 앞에 마이너스를 곱했네? 그럼 얘는 음수야, 양수야? 양수. 그러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더하기 양수지. 그러니 판별식이 0보다 어떻게 돼? 클 수밖에 없죠.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A하고 C하고 서로 다른 부호라면 판별식에 의해서 반드시 어떨 수밖에 없어요? 그치. 근이 서로 다른 근이 두 개인 거죠. 이야기 되고 되는 거 맞아? 0이 될 순 있나? 0이 될 순 없지. 얘가 0이 되지는 않잖아. A, C 둘 중에 하나가 0이어야 되니까. B도 0이어야겠네. 중근 가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쌤이 일부러 식을 작성할 때도 서로 다른 두 근이 나올 수 있게끔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식을 쓰려면 쌤이 여기 물론 이제 플러스일 때는 판별이 안 돼. 자, 플러스라고 생각을 해볼게. 자, 다시야.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자, 얘는 어차피 양수야. 근데 플러스라면 얘가 양수니까 음수란 말이야. 그럼 어떤 제곱수에서 음수라는 놈을 더했을 때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어. 0이 될 수도 있고. 그럼 그 상황일 때는 모르는 거야. 자, 다시 얘기하면 여기가 플러스 4면 중근이 되는 거고 플러스 5인 그 순간부터는 4보다 더 큰 그 순간부터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되는 거라고. 너를 기준으로부터 얘가 커지면 커질수록 허근인 거고 커질수록이라는 말도 좀 이상해 그냥. 아무튼 너를 기준으로 작아지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판별식을 쓰기 전까지는 여기가 플러스라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인지 허근인지 중근인지 알 수는 없다고. 그러나 얘네들의 부호가 다르면 반드시 서로 다른 두 실근 갖는다. 그 정도 하나쯤은 알아두면은 우리가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거야. 아시겠죠? 자, 하나 더. x제곱 마이너스 10x 여기다가 이제 그냥 이렇게 주면 된다니까? 그래, 양수 음수니까 얘는 무조건 서로 다른 두 실근이야. 문제 작성하는데 굉장히 쉽죠? 자, 지금부터 뭐 해볼 겁니다? 근의 공식 쓰듯이 해가지고 근을 구할 거야. 근데 마냥 그냥 근의 공식에다 대입해서 하진 않을 거야. 재미없어. 아니 뭐 대입해서 해도 되는데 대입해도 돼. A 대신에 너 대입하면은 x는 4분의 마이너스 10이니까 플러스 10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하면 100 마이너스 4배에 너 곱하기 너 플러스 8인가요? 뭐 이런 식으로. 그지? 그 108이니까 이제 뭐 소인수 분해해가지고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거 나가면은 약분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너네들이 산수하는 그 과정이 좀 빠르게 되기 위해서는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야 된다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 2차 함수에 도움이 돼. 자, 보세요. 쌤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2로 묶어낼 건데 사실상 너만 묶어내면 된다니까? 어떻게 묶어내? 2에 x제곱 마이너스 5x 쓱 마이너스 1은 빡. 자리 왜 비었어요?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 누구 더하는 거지? 반절의 제곱 2분의 5에 제곱 더해주고 2분의 5에 제곱을 빼주는 거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완전 제곱이니까 너는 곱해서 나가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2배의 x 플러스 2분의 5의 완전 제곱이고요. 너는 4분의 25에다가 1을 곱하니까 2분의 25가 나가는 거지. 아, 마이너스네요. 맞아요. 이렇게 해도 마이너스 2분의 25 마이너스 1이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항하세요. 2에 x 마이너스 2분의 5의 완전 제곱 넘어가시면 2분의 27 이렇게 되겠지. 그지? 양변 2로 나눠. 그럼 4가 되겠죠. 그지? 처음부터 2로 나눠도 상관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x는 뭐야? 2분의 5 풀마 2분의 루트 27 이렇게 답 써주시면 끝. 통분해서 써도 되겠네요. 2분의 5 풀마 3루트 3. 얘도 약분하면 그렇게 되나 보지. 108은 36 곱하기 3이죠? 36 곱하기. 그럼 6루트 3이네. 약분 때리니까 2분의 5 풀마 3루트 3. 동일하죠? 됐나요? 자, 자이스토리 유형 문제로 갈게요, 이제. 짝의 근의 공식은 언제 하지? 자, 어디로 갈 거냐? 110페이지로 갑니다.
52번. 자, 얘가 x에 대한 2차 방정식일 때 a의 값이 될 수 없는 것을 골라라.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니까 2차의 개수가 누가 되면 안 돼요? 0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쌤이 2차 방정식 설명할 때 이렇게 했었잖아. 이건 뭐야? 무슨 식? 2차식이라고 하면 환자라니까? 누가 얘가 2차식이래? a가 0이 되면 그땐 1차식이고 b도 0이면 그냥 상수식인데? 맞잖아. 뭐가 있어야 돼 반드시? a는 0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아, 최고차가 a가 0이 아닐 거니까 2차식이네요. 여기다 는빵을 붙이면 그때 2차 방정식이네요. 이렇게. 그래서 2차 방정식의 정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차 방정식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누군가는 얘를 빼먹고 누군가는 얘를 빼먹었죠?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런 거 주의하라고. 그런 거. 그래서 원래 이제 백지 처음 이렇게 할 때 그 이론 수업할 때 집중 안 되지, 이제 처음 배우는데. 근데 최대한 그것들을 많이 기억하고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외울 준비를 해야 돼요. 물론 이제 유형 문제 풀면서 한 번씩 더 두각 시키니까 그때 시험 보기 전까지 반드시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최고차의 개수 여기서는 이렇게 곱하면 2차죠? 마이너스 4a거든? 나머지는 볼 필요도 없어. x제곱이라고 쓸 필요도 없어. 누가 되면 안 돼? 2가 되면 안 돼. a는 누가 되면 안 돼?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쉽죠? 다음. 뭐 해를 가지는 방정식, 이건 준식에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니까 넘어가실 거고요. 111페이지로 갑니다. 한 근이 주어진 경우. 자, 62번. 62번 문제를 보면 두 번째 줄에 2차 방정식 bx제곱 플러스 5x-2는 빵이 근일 때 이렇게 되어 있지. 근데 여기는 2차 방정식이라고 해놓고 b가 0이 아니다라는 멘트가 있어 없어? 없지. 그지? 근데 앞에 2차 방정식이라고 했으므로 b는 0이 될 수 없는 거야. 자, 무슨 말이냐면 요 멘트를 안 쓸 거면 여기 앞에다가 2차 방정식 샬라샬라 라고 쓰면 돼. 뭔말됨? 뭐 5글자가 편해, 이게 편해. 얘도 5글자 아니야? 하나, 둘, 셋, 넷, 5? 알아서 해. 자, 상수 AB에 대하여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하라. 너가 이 방정식의 근이면서 bx의 제곱 플러스 5x-2는 빵에도 근이다. 그러니까 그 말은 이 방정식에도 근이고 이 방정식에도 근이니까 대입하면 된다 이런 거고, 결론이 a 곱하기 b의 값이 궁금하대요. 오케이, 대입합니다. 대입하면 되죠, 여기다가. 그죠? 그 3분의 1 대입할 거니까 9분의 1 플러스 3분의 1 a 마이너스 1은 빵. 양변에 3만 곱하면 되겠죠? a 값이 궁금한 거니까. 3 곱하면 3분의 1 빼기 3 더하기 a는 빵. 따라서 우리 a는 3분의 9잖아. 그럼 마이너스 3분의 8이니까 그냥 3분의 8이 되겠네요. 됐시요? 다음, 여기도 3분의 1 대입하면은 9분의 1b 플러스 3분의 5 마이너스 2는 빵. 여기는 9를 곱해야겠죠? b 더하기 15 마이너스 18은 빵. b는 3이 되겠네요. 너랑 곱해달라 했으니까 8이네요. 이런 식으로.
왜? 아, 쌤이 저기 고강도 운동을 요즘에 하고 있거든? 근데 너무 빡세게 했는지 막 여기저기 막 쑤시고 막 몸살 오고 갑자기 너무 고강도 운동을 해서 힘들어 죽겠어요. 그 푸사오라고 들어봤어? 크로스핏 비슷한 건데 크로스핏은 알지? 크로스핏 몰라? 그렇구나. 간만에 운동을 시작했는데 너무 빡세게 시작해가지고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진짜 삐그덕삐그덕 대면서 하고 있어. 이게 맞아요? 이러면서 하고 있어. 자, 다음 넘어가서 어디 가냐? 65번부터 볼까요? 65번. x는 알파가, 자, 저게 a라고 보면 안 된다. 구분 잘해야 돼요. 알파가. 그래서 너네 그 a하고 알파 구분 좀 잘 좀 하세요. 알파는 내려와서 올라갔다 이렇게 요렇게 좀 너네들도 알아서 이쁘게 잘 그려 놓으세요. 베타는 아래에서 올라가서 이렇게 두 번 내려온다 했죠. 그죠? 자, 뭐야 어디 갔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4는 빵의 근일 때 알파 5제곱 더하기 알파 4제곱 마이너스 4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7의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우리 5차 알파 5제곱 어떻게 알파 값을 구하? 자, 쌤이 여기서 이런 말을 한 적 있어. 문제에서 알파를 구하라고 한 적 있나요, 혹시? 그럼 이제 너네들 뭐 해야 하냐면 쌤이 그냥 알려주지 않고 문제를 풀라 그러면 알파가 얼마지? 그걸 구하려고 하고 있어. 왜? 알파가 1이면은 뭐 1의 5제곱, 뭐 2면 2의 5제곱 대입해서 풀려고. 근데 중3부터는 그런 과정이 이제는 거의 없다니까? 문제에서 알파를, 근을 구하라고 하지 않는 이상 구한다, 구하지 않는다? 구하지 않는다가 기본입니다. 다시 근은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지 않는 이상 구하지 않는다가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뭐 하는데요? 그냥 근의 성질을 이용하는 겁니다. 어떤 성질? 준식에 대입하면 성립한다. 그게 무슨 말이야? 준식에 여기다가 알파를 대입하면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가 4라는 얘기죠. 왜요? 이항했으니까. 그냥 이거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면 돼. 어떻게 이야기하면 돼? 요런 모습이 나올 때마다 4야 라고 하면 되거든. 그럼 그 모습을 어떻게 찾는데요? 다행히도 개수가 1차이잖아. 그러니 너를 알파 세제곱으로 이렇게 딱 묶어봐 이렇게. 그럼 묶으면 어떻게 돼?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잖아. 두 개만 묶었을 때 나머지 냅두고. 그럼 얘가 얼마라고? 4. 그럼 4알파 세제곱이지 뭐. 4알파 세제곱. 사라지네 얘랑. 뭔 말이니? 그럼 이제 또 여기만 봐. 나만 봐라 봐. 마이너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잖아. 그 마이너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는 마이너스 4겠지.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얘가 얼마야? 마이너스 4야. 결과값 3이야. 어때? 알파 구하면 괜찮아 보이니? 절대 알파 구하는 거 아닙니다. 저기서 이제 헛짓거리 하느라 시간 다 잡아먹지 말고 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풉니다. 다음 66번을 너네들에게 맡기고 67번으로 갈게요.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빵의 한 근을 x는 알파라 하자. 이때 2알파 더하기 1분의 4알파 4제곱 마이너스 알마 2분의 8의 값을 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쌤이 이제 매년 풀어주거든? 근데 이제 너네들도 알다시피 토요일이든 뭐든 쌤이 이 책을 한 번만 보게 하진 않아 보통. 그죠? 또 준단 말이야. 복사해서 주기도 하고. 근데 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질문 나오는 것으로 내가 인식이 돼 있어. 인식이. 자,
자, 보세요. 자, 알파 구하는 겁니까? 아니야. 그 뭐 해야 돼? 대입하는 거지. 대입하면 우리가 어떤 정리까지 가능해, 일단. 알파, 왜? 완전 제곱은 여기가 플러스일 때.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는 1이라는 걸 정리가 가능하죠. 그러면 너희의 모습을 찾으면 되는 거야. 근데 좀 유연하게 생각을 해야 돼. 너의 모습만 찾으려고 하지 말고 요놈을 봤더니 알파 4제곱도 있고 뭐 2알파 더하기 1도 있고 알파 마이너스 2도 있단 말이야. 그렇다면 여기에서 알파 제곱은 해버리면 2알파 더하기 1이죠. 와우! 와우! 뭐야? 느야 이렇게. 얘 얼마야? 알파 제곱이야 이렇게. 그 약분되잖아 이렇게. 그럼 4알파 제곱 이렇게. 됐어요? 마이너스. 그 알파 마이너스 2는 뭔데요? 알파 마이너스 2는 그래, 그렇지. 알파를 이렇게 딱 묶어버리면 알파 마이너스 2가 1이잖아. 그럼 얘가 얼마야? 알파분의 1이지. 두 수의 곱이 1이잖아. 그럼 얘가 얘의 역수여야 되니까 알파분의 1이지. 그럼 얘 알파분의 1이야. 알파분의 1. 분의 8이지. 그럼 얘는 얼마야? 8알파. 그럼 4알파 제곱 마이너스 8알파. 4로 갖다 묶어버렸더니 어머 이게 뭐야? 너 무슨 일이야 이렇게? 너가 1 아니야? 너 4야? 게임 끝. 이렇게. 됐죠? 괜찮아? 아마 66번 이런 거 힘들 수 있는데 나는 힘들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12페이지 어디 보자. 72번 하나 봅시다. 자, 두근이 A 또는 B일 때 A분의 B의 값을 구하고 A는 B보다 크다. 어이구야. A는 B보다 클 때 A분의 B 값이 궁금하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얘는 뭐야? A 값하고 B 값하고 얘는 구해야 되는 문제네. 생각을 해봐. A 값, B 값 모르면은 이걸 구할 수가 없어. 왜냐면 요놈하고 요놈의 관계가 있어 없어? 없어. 무슨 관계? 근과 계수들의 관계가 없어. 왜? 얘는 뭐니까? 나누기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곱하기였으면은 근을 구할 필요가 없었어. 더하기였으면 근을 구할 필요가 없었어. 그러나 나누기니까 없다고. 왜? 우리 근계간에서 나누기를 단 한 번도 한 차례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안 했겠죠. 자, 그럼 갑니다. 어떻게 갑니다? 뭐 해야 되지 그러면? 인수분해 됩니까? 인수분해 돼요? 2, 3, 1, 1 플러스 1 되려면 네가 플러스 네가 마이너스면 되겠네요. 와, 끝났어요. 2x 플러스 1, 3x 마이너스 1 이대로 이제 안 쓰는 게 이제 습관이라니까. 는판까지 이렇게. 그럼 x가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 다음 x가 또는 x는 3분의 1. 큰 놈이 a라며? 큰 놈이 a라며? 그럼 네가 a, 네가 b. 즉 3분의 1분의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정답 얼마입니다? 요렇게 곱한 거보다 요렇게 곱한 거죠? 부호 마이너스 하나 있고 2분의 3입니다. 이렇게 써주면 끝. 됐죠? 다음 75번, 76번 76번을 할까요? 76번
그 쌤이 문제 풀어주는 시간도 좀 잘 봐야 돼요. 너네들 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알아도 잘 보는 사람들이 학습을 잘하는 겁니다. 너무 쉽나? 너무 쉬우면 미안해가지고. 자, 2차 방정식은 한 근을 x는 2다. 상수의 한근이 2래. 아, 뭐 할까? 뭐 하고 싶어? 대입하고 싶지. 근데 잘 봐. 잘 봐. 여기다 2 대입하면은 2의 제곱에 요거 곱할 거고, 2 대입하면 요거에 2, 모든 항에 2가 있네? 2로 약분 때리고 가도 되겠죠? a-1의 2배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 플러스 a 플러스 1은 빵이죠. 그럼 얘는 지금부터 뭐라고 불러? 문자 a에 관한 최고차 2차 a에 관한 2차 방정식 됐슈? 자, 그러면 이제 뭐야? 전개 때려? 마이너스 a 제곱 a만 끌고 와. 여기서 2a 여기서 a 플러스 3a 전개의 기분은 내림차순이라며. 상수만 끌고 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2만 가져오면 되겠네요. 됐슈? 인수분해 해볼까요? 복잡해요? 마이너스 곱하세요. 이렇게 내가 보기 편한 대로 바꾸면 되잖아. 오, 그럼 끝났네요. a 값은 얼마? 1 또는 a는 2 이렇게 들어가도 되겠지. 지금 뭘 안 했냐면 이번에는 이걸 안 써봤어. 인수분해 끝났으면 바로 답 쓸 준비도 괜찮니? 이거야. 괜찮아? 오케이? 그 A가 1 또는 2래. 그 답이 왜 2개지? 문제에서 뭐 요구하는 게 있었나요? 이봐. 내가 여태까지 강조했던 딱 그건데 그걸 안 보고 문제를 대충 풀어가지고 답이 2개 나오면 답은 무조건 하나일 건데 답이 2개라고 하지 않는 이상 뭐가 빠졌게? 응? 에헤이. 그치. 유형이면 A는 1이 해석한 거구나. 오케이, 맞네요. 얘가 0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A는 1이 되면 안 돼요. 됐어요? 이런 문제에도 한 문제쯤은 나옵니다. 나오는 학교들이 대부분 있어요. 대부분 이런 문제 한 문제쯤은 나와요. 최고차의 개수가 0이 안 된다 조건. 0이 되면 안 된다 조건. 저걸 낚시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답이 2개 나오면 일단 의심부터 하던가. 2차 방정식 조건이 있나요? 뭐 이런 식으로. 다음. 넘어가야지. 113페이지. 82번 보니까 또 똑같은 조건이다. K는 누가 되면 안 돼? 1이 되면 안 되죠. 그거부터 적어놓고 출발해도 좋아요. 중학교 때는 한 문제밖에 안 나오지만 고등학교 때는 이것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다반사야. 이 조건 말하는 거야 지금. 이 조건. 조건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자, 몇 번 하지? 82번 하지 뭐. 2차 방정식 k-1의 x제곱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2k의 x 마이너스 3 이퀄 빵. 얘 한근이 마이너스 1이다. 근데 나머지 한근을 구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 알았어. 그러면 마이너스 1 대입해갖고 일단 k 값을 구해야 돼요.
K값을 구해야 다른 한근을 구하지. 그 대입합니다. 여기 마이너스 1 대입하면 K 마이너스 1. 쓱. 여기도 마이너스 1 대입하면 플러스 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3은 빵. 자, 정리합니다. 2차로. K제곱, K 더하기 2K, 3K.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는 빵. 인수분해 되나요? 1, 4? 예, 되네요. K의 값은 1 또는 마이너스 4가 되시겠네요. 근데 말이야. 안 된다며. 누가? K는 1이 되면 안 된다며. 너 탈락. K는 마이너스 4죠. 그럼 지금 이제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4를 대입하는 순간 마이너스 5x 제곱 나머지 한 근을 구하면 되지. 나머지 한 근 구하면 되지. 맞지? 마이너스 3은 빵. 뭐 할 거게? 너네 백지 내용에 있던 거야? 뭐 할 거게? 두 근 가지고 너와 너의 관계, 근과 계수의 관계, 여기 B라고 써놓고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B는 뒤에 러블에 너지? 러블에 3. 이 얼마? 그렇게. 괜찮아. 이건 좀 약간 능력자가 하는 풀이고, 원래 이제 여기다가 또 적겠지. 여기. K가 마이너스 4 나왔어. 여기다 마이너스 4, 16,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3이니까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가지고 5x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8x 플러스 3은 빵이야. 한근이 마이너스 1이라 했으니까 1호 했을 때 여기가 1, 여기 뭐야? 3 떨어지고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면은 마이너스여야 근이 플러스여야겠네요. 여기도 플러스네요. 여기서 근 나오네요. 마이너스 5분의 3. 이게 일반적이겠지만 배울 거 다 배운 사람들은 그냥 너 가지고 게임을 끝낸다로 가야지. 합으로도 끝낼 수 있지만 합 자리가 더러우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 자리가 더러웠다면 합으로 끝내겠죠. 두 근의 합. 근데 상수 자리 굉장히 깔끔하잖아. 마이너스 3으로. K가 없지. 대입 안 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저렇게 끝낸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문제를 풀어라 라는 겁니다. 뭐 정 안 되면 이렇게 시간 다 쓰세요. 이 문제 푸는데 얼마나 걸린다고. 다 쓰세요, 시간. 그래도 학교 시험은 시간이 남아야 정상입니다. 중학교 때 학교 시험은. 학교 시험을 보는데 시간이 부족했다. 중학교 때 학교 시간이 부족했다. 그만큼 공부 안 한 겁니다. 반성해야 되는 거야. 내가 공부를 안 했구나. 노력을 하는 척만 했구나. 미안하지만 쌤이 극티라 가지고 쌤은 결과를 좀 중요시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노력? 나도 그런 소리 너무 많이 들었어요. 쌤, 칭찬 좀 해주면 안 돼요? 애들이 직접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줄은 몰랐어. 속으로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흐트러질까봐, 나는 흐트러질까봐 약간 그런 걸 좀 잘 안 하거든. 잘 따라와줬으면 좋겠어. 아무튼 중학교는 쉬워. 하나 더 해볼까? 한근 주어질 때 다른 한근 구하기 하나 더 해볼까? 81번 하나 더 해볼게요. 2차 방정식. 얘 한근이 마이너스 4래요. 다른 한근 뭐 알파라고 설정할게요. 다른 한근 2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2x의 제곱 마이너스 13x 플러스 b는
빵이 한 근이래. 그럼 여기도 한 근의 알파라는 거네. 이때 두 상수 A, B에 대하여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하래요. 너무 쉽네요. 너무 쉽죠? 에헤이, 에헤이, 에헤이. 알파 얼마? 6. 이게 6이 안 보인 사람 손. 빨리 손 들어. 1명, 2명, 3명. 반성하세요. 백지를 쓰면 뭐예요? 봐봐, 백지 안 나온 사람만 지금 딱 들고 있잖아. 백지 주제 뭐야? 근계관. 근과 계승 두 근의 곱이잖아. 얘랑 관련된 게. 이렇게 마풀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24여야 되니까 알파가 6. 백지 공부를 그냥 하는 게 아니야. 진짜 진심이야. 그냥 다 이렇게 써먹는 거라고. 그 알파가 6이야. 6. 여기 베타 있다고 쳐. 두 근 있어야 되니까 여기도. 그지? 그리고 이제 두 근의 합은 얼마지? 2잖아. 2잖아. 그지? 2잖아. 여기서 두 근의 합은 2야. 여기서 두 근의 합은 얼마야? 그거 왜 마이너스? 여기 부가 어디 갔어요? 마이너스니까 사라져야지. 그지? 따라서 A 값 얼마다? 빵빵빵! B값 구하러 가는 거야, 이제. 그지? 너랑 더하면 6 플러스 베타인데 여기선 두 근의 합이 얼마야? 그렇지. 2분의 13. 그 베타는 얼마야? 이렇게. 그 베타니 2분의 1이야. 이렇게 쓱. 얼마야? 3. 그 여기도 3이 돼야지. B는 6. 따라서 A, B의 값은 18이 되겠네요. 이렇게 끝나면 되는 거지. 솔직한 말로 지금 여기 풀 때는 사실 이렇게 풀려고 주는 문제는 아니긴 합니다. 솔직한 말로 이렇게 풀려고 주는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그냥 보여주고 싶었어. 근계관을 알면은 얼마나 2차 방정식이 족밥인지. 2차 방정식은 진짜 일단 근계관 모르면 작살 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너무 중요한 정보들이란 말이야. 근에 대한 정보들이 어디? 개수들에 다 숨어 있어. 절대 모르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의 공식처럼. 나중에 고등학교까지 쭉쭉 연결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몇몇은 새로 들어온 친구 말고 몇몇은 쌤이 3, 4차까지 근계관 계속 갔잖아. 기억나지? 네, 그거 기억할 필요도 없어. 그냥 한 곱, 둘 곱, 세 곱, 네 곱, 마풀 이거 끝났지 뭐. 아니야? 그건 끝났지. 그럼 이거 원래는 어떻게 풀라고 하는 문제야? 마이너스 4 대입해야죠. A값 구하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인수분해를 하든 근의 공식을 쓰든 알파를 구한 다음에 구해줬으니까 여기다 또 6을 대입해가지고 B값 구하라 이거야. 그럼 그때는 베타 값을 구할 필요는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A, B값 구해서 구하라 이런 문제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뭐 대입해가지고 풀고 싶은 사람은 하셔도 됩니다. 난 원하진 않아요. 자, 넘어갈게요. 어디로? 86번. 자, x는 마이너스 1 중근을 가져요. 그때 상수 a, b에 대하여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라. 자, 쌤이 미안. 놀래키려고 한 건 아니고 쌤이 그 백지 2번 뭐지? 백지 2번 근의 공식 말고 그건 1번에 5번, 4번이잖아. 그렇지. 두 근을 알면이라는 백집이 왔지. 그거잖아 지금. 너네 지금 근 몇 개 알아? 한 개 알아?
두 개 하는 겁니다. 최고차 알아 몰라? 그럼 너네 뭐 할 수 있어야 정상? 식을 작성할 수 있어야 정상. 뭐라고 작성합니까? 3에 x 플러스 1에 완전 제곱 이퀄 빵 a, b 전개하면 되죠. 못 구하면 환자지. 아니야? 전개 시작. x제곱 3배 3x제곱 2x의 3배 6x 1의 3배 3은 빵 a3 a6 b3 뭐하라? a 더하기 b 값 구하라. 9 끝. 그럼 물론 또 책에서 요구하는 바는 이렇게 풀어라는 아니긴 해. 하지만 두근을 보고 최고차 계수도 보인다? 식을 작성해봐. 괜찮아. 아니 뭐 대입을 해봐. 대입해볼게. 자, 대입해보면 3-a 플러스 b는 세상에 식을 하나인데 비지수가 두 개예요. 여기서 너네들 멘붕을 꽂아야 이제. 어떻게 할 건데 이제? 민호 얘기해봐. 대입했어.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야, 얘 이렇게 풀려고 하는 문제인가 보다. 시계 작성 맞네요. 다른 방법이 없네. 그잖아. 이렇게 써먹는 거야, 방금. 그 백지에서 본 거를. 괜찮아? 막 멘붕 오고 그러면 안 돼? 안타깝지만, 좀 외우는 게 힘들 수 있지만, 나름 쌤도 요약한 거잖아. 그지? 더 많은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너네들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생각을 가져가야 되는 걸 요약한 거니까, 부디 인내심을 갖고 쌤이 외우라는 거 외우세요. 아시겠죠? 외워야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한 10분 정도 남았네요. 한 페이지만 더 할까? 어떤 문제? 88번. 어떤 2차 방정식이 완전 제곱꼴로 나타내진다. 1대 4대 4, A값 얼마? 7, 그 B값 얼마? 2야 마이너스 2죠? 게임 끝. 이렇게 눈으로도 그냥 풀리는 문제죠. 외우라고 했을 때 당장 외웠던 사람들은 그냥 눈으로 풀렸겠죠. 89번. 중근을 갖는다도 완전 제곱식이 된다지. 그치? 89번 봤어? 중근을 갖는데 그러면 1대 2대 1 K값 얼마? 7 이런 식으로 됐지? 너무 쉽지? 이게 외워서 따라오는 사람들은 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구구단을 외운 사람이 구구단을 하는 것과 똑같아. 공부란 원래 그런 겁니다. 많이 외운 자가 많은 문제가 쉬워져요. 모든 과목이 원래 다 그런 거야. 수학만 그런 게 아니야. 화이팅! 뭐 할까? 이제 90번 할까? 91번 할까? (91번) 할까요?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져서 첫 번째 나온 눈의 수를 A, 두 번째 나온 눈의 수를 B라고 할 때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B는 빵이 중근을 가질 확률, probability를 구하라. 확률을 구하래요. 확률을 구하는 방법은 뭐였지 원래? 여기서 확률 나한테 배운 사람 너밖에 없어. 확률. 확률. 예? 확률이 뭔데? 확률이 전체 근원수. 그렇지. 전경분의
개예요? 사건 맞아. 사건의 경우. 정경분의 사경이죠. 너네들 시험 대비는 했었는데. 그 전체 경우에서 주사위 2개 던졌으니까 전체 경우에서 몇 개고? 36개고. 그 다음에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중근을 갖기 위한 조건을 딱 썼을 때 판별식이죠? 그 반절의 제곱이 그냥 넣으면 되고. 왜? 제곱 차 1이잖아. 반절의 제곱도 너무 좀 약간 그 리듬이 외우기 쉽잖아. 그렇지 않아? 반절의 얼마? A는 B제곱을 만족시키면 돼요. 어차피 A, B는 양수일 거잖아. 1부터 6까지. 그 경우에서 이제 구해주면 되지. 몇 개 있는지. A가 1이면 B가 1이면 되겠고, A가 2면 B는 4면 되겠지. 또 있어? 전체 경우에서 몇 개 중에? 36개 중에 사건의 경우에서 몇 개? 답 얼마? 18분의 1. 어려울 거 없죠? 확률에 관한 문제가 기출문제로 나온 적은 잘 없던 것 같긴 해요. 잘 없던 것 같아. A는 B예요. 왜? 반절에서 미안. 어이구야. 미쳤나봐요. 거꾸로 됐네요. 거꾸로. 반절을 한 거를 제곱을 해야죠. 그게 B가 돼야 되겠지? 맞아요. 됐어? 자, 다음. 95번 볼까요? xy의 완전 제곱은 k 두근이 있을 건데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4일 때 k는 얼마니? 이렇게 물어봤대요. 자, 갑니다. 자, 일로 와. 어떻게 올 거냐면 x는 2 풀마 루트 k. 됐죠? 한근이 2 플러스 루트 k, 한근이 2 마이너스 루트 k. 두 개 곱한데 합차지. FB, MRB 4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4. 우리의 K는 얼마입니다? 8입니다. 이것도 백지잖아. 그지? 오늘 모든 문제가 대부분 다 백지 내용이야 지금. 백지 있던 거잖아. 이렇게. 못 외우면 큰일 난다 이제. 다음 96번 2차 방정식 중 두 근이 모두 유리수인 것은 이거는 그냥 알아서 직접 다 해봐. 94번 두 근이 알파 베타인데 그 두 근의 합을 구해달래요. 두 근의 합. 이거 근 구해주세요. 그냥 어떻게 구하면 돼? x는 너 부호 바꿔서 6 풀마 루트 이거 넘어가면 7 7을 2로 나누니까 2분의 7 됐어? 어쨌든 두 근의 합은 얘네들은 어떻게 돼? 사라질 거지. 알파 베타 합 얼마? 12 이렇게. 괜찮아? 이거 관심 없어. 그냥 분모 유리화도 하지 마. 12. 분모 유리화는 답 낼 때 하라 그랬는데 답 낼 필요가 없잖아. 그죠? 오늘 여기까지만 하시고요. 숙제는 110부터 114까지인데 사실 얼마 되지 않다. 그죠? 2장 반밖에 안 된다. 오늘 수업이 백지도 보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조금 풀었어요. 많다고 하면 안 돼요. 학습량은 점점 늘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 점점 더 늘려가지고 빨리 끝내고 8월 전 7월까지만 해서 중3 과정을 끝내고 싶은데 솔직히 좀 모자랄 것 같아요 이번에. 그래서 여름방학 때 주 4회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정도만. 3주밖에 안 되거든 여름방학.
가능성도 있다 라고 생각만 좀 하세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질문 없습니까? 끝!